혹시나 얘가 이걸 당연히 알 것 같은데라도 그래도 야 선생님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자 부정사 명사 정보 뭐야? 우리 어제 했잖아. 툭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뭐 대답 못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중요 개념들, 뭐 중요 개념이란 건 뭐겠어요? 주어 동사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사 용법, 그 다음에 완료 용법, 수동태 그런 것들 지문을 이렇게 리딩 시간에 이렇게 하다가도 리딩이 이렇게 쭉 주어는 하다가 툭 그래서 야 이게 주어가 뭐야? 툭툭 치면서 진짜 계속 끊임없이 중요 개념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선생님 설명 이렇게 많이 달리는 것보다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돌다 보면은 어떤 강의실에서는 선생님 목소리만 계속 들리는 강의실이 있거든요. 그 수업은 저는 이렇게 딱 보면서 표정 딱 찌그러져요. 별로 좋은 수업 아니에요. 하면서 매 시간 학생들이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 그거 강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리내어 읽기와 쓰기를 명심하자. 이거 정말 저 강조 많이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수업한 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예전에 뭐 자료가 없잖아요. 인터넷에 무슨 자료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수업이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이걸 어떡하나 막막해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이제 무슨 대청이나 이런 데 심화 프린트들 외부 프린트들 나왔을 때 써보자. 이렇게 손으로 다 써봤거든요 그거를. 근데 이제 시작해서 손으로 한번 쫙 필사를 해서 끝나는 순간 그 지문에 대한 파악이 확 되잖아요. 그 지문에 대한 파악이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변형 문제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딱 한번 쓰면서 아 여긴 포인트가 여기 문법이 이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단어가 이게 변형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이 잡히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말 몸으로 좀 이렇게 깨달아 본 다음에 아이들한테도 이게 근데 선생님 타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하게 이거 컴퓨터로 치는 거랑 손으로 쓰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정말 쓰기 숙제를 늘 내주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 초등부, 중등부까지도 그 어떤 지문을 소리내서 읽고 쓰기가 이제 어떤 밑반찬처럼 그냥 기본 숙제로 계속 깔리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나름 그래도 이 동네에서 소위 이제 좀 이름도 얻고 잘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읽고 쓰기를 정말 많이 시켰다는 거. 손으로 쓰기까지 다. 고등학생 애들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너네도 다 쓰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나도 쓰는데 왜 네가 안 써? 이제 이게 될 수가 있죠. 이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리내서 읽기. 이것도 정말 제가 최근에 정말 공부를 전혀 안 했던 예비 고3 학생을 받았어요 지금.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했어. 얘를 어떡하지? 한마디로 급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제가 별치면서 어제 숙제를 딱 내준 게 소리내서 읽기 매번 보내. 매일 보내. 모든 지문 다 보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중고등부 강사였다가 제가 저희 딸내 때문에 리트러시 공부를 하면서 조기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저희 딸내미 키우려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니밍 어러니스 쪽의 공부도 다시 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동화책을 가르치고 뭐를 가르치고 하면서 당연히 저도 듣고 그거를 다 일부를 했거든요. 근데 소리내서 읽기를 하기 전과 하기 후가 제 영어 인생에서 전과 후로 갈려요. 소리내서 읽기 하는 거는 정말 영어의 그런 습득력이라든가 어떤 이해도를 정말 많이 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기본 숙제로 계속 제가 체험을 했고 애들한테도 숙제를 내주고 하는데 내용을 근데 이제 애들한테 읽어와 당연히 안 읽어오죠. 그래서 정말 동그라미 다 쳐줘요. 자 소리내서 읽기 좀 안 되는 친구들은 5번 동그라미 다 쳐주고 다 체크해서 카카오톡으로 요즘에 음성 녹음 다 보내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질문이 들어와서 선생님 그럼 그걸 다 어떻게 확인을 해요? 다 확인 못 하고요. 근데 이제 운전하면서 랜덤으로 틀어놔요. 운전하면서 랜덤으로 틀어놓으면은 랜덤으로 걸려요. 이 녀석 이거 단어 이거 모르네. 그리고 들어보면 단어를 발음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얘가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 못하면서 영혼 없이 읽고 있다. 그냥 버벅거린다가 다 들려요. 그래서 랜덤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제 랜덤으로 피드백을 보내는 거예요. 야, 너 틀렸어. 어디? 다시 해. 이제 보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거 추천을 드립니다.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 선생님 거기 보면은 바탕화면은 너를 위한이라고 있거든요. 바탕화면 봐주세요. 너를 읽어봐주세요. 이거 저희 학부형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정말 공부 잘하신 대원의 공부가 나오신
저한테 주신 건데 뒤에 넥스트.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있었어요. 너무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거야. 왜 이부를 읽어야 되는가?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급진적으로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은 이렇게 이부를 읽는 훈련을 또박또박 지킨 학생들이 없다. 고등부예요 이거는. 수능. 그다음 넥스트. 꼬마니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고 여기서도 이제 빨간색으로 영어 자체로 진짜 이렇게 눈에 해석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로 훅 들어왔다 훅 들어가는 데는 정말 소리내서 읽기랑 그 다음에 이거 같이 쓰기랑 이게 굉장히 귀찮고 멀리 돌아가는 길 같지만 이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제가 그 고3 올라간 친구한테 야 이게 굉장히 힘들고 요령이 아닌 것 같지만 전공이 제일 빠른 방법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리에 정신을 맞추게 정신을 통일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김기훈 선생님 유튜브에서 한번 들었는데 소리가 시각화보다 7배 효과가 있대요. 청각이. 그래서 넥스트 페이지. 가장 좋은 도구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진짜 강의를 또 세미나 한번 하고 싶어요. 자, 이 선생님 아까 글로 들어가 주세요. 다시 수업 구성으로 들어가 주세요. 아까 그 PPT로. 네. 그래서 소리내서 읽기와 쓰기. 초등부는 가끔 하는데 중고등부는 이걸 시키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초등부는 초등부 선생님 너를 깨우셨는데 이거 하면 애들이 정말 날라가요. 정말 잘해. 일단 그리고 아이들이 버벅버벅하는 게 플루언스가 좋아지면은 일단 학부형들 만족도도 너무 좋아지고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꼼꼼한 숙제표. 자, 숙제표는 의사들의 의료 기록과도 같다. 그쵸? 다음번에 뭐가 했는지. 네. 이거는 사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이그젠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 숙제표인데 보통 이제 리딩 교재 보면은 여기서 디테일의 차이가 나는 거죠. 리딩의 숙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리드업의 유닛 3면은 유닛 3에서 이제 문제 풀고 그다음에 단어 외우고 그다음에 뭐 얼마큼 지문 해석해와 그 정도가 숙제로 나가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숙제가 정말 이 리드업 교재 안에 딸린 숙제 6개. 딸린 숙제 읽기 카카오톡 읽기 녹음하기 그 다음에 밑줄 읽기랑 분석 읽기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분석 읽기 그 다음에 이제 책의 문제 풀기 워크북 문제 풀기 노트 테이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모든 지문에서 구문들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구문들 있잖아요. 뭐 더 플러스 비교고 더 플러스 비교고 뭐 투부정사 무슨 용법 그런 것들을 다 솔직해서 워크시트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랑 단어 프린트랑 요게 이제 제 학원의 자체 교재겠죠. 거기다가 요게 이제 제 트레이드 마크인데 CK라고 그래가지고 분석하고 카피하고 해석하고 영작하고 여기 사실 안 썼지만 CK 통해까지 들어가요. 통째로 외우기. 즉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패러그래프 하나를 통으로 외우거든. 초등부터 한 3학년부터 시켜요. 그렇게 해서 요 CK 요 리딩 문법 리딩 책에서 숙제 딸린 숙제 6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ASB 즉 미국 교과서에 있는 영단어라고 제가 메인으로 쓰는 책이거든요. 이것도 이게 영단어 책인데 보통 단어만 눈으로 훑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이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단어도 되게 좋고 문장도 굉장히 좋고 짧은 탑픽도 되게 좋아요. 어쨌건 여기에서도 단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방법 그 다음에 문장 읽어서 녹음하기 책 풀기 다 요게 단어 프린트 문장 프린트 다 청구별로 나눈 거 있거든요. 어쨌건 요 숙제에 딸린 숙제 6개, 5개. 그 다음에 다동 요거보다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책이 보통 이제 저는 리딩 교재가 이렇게 2개 정도가 메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유닛 3만 했지만 여기에도 딸린 단어 프린트가 또 있겠죠. 있고 다플백 문법책 보면은 동명사 파트 다 풀어오는 건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모든 오답을 정답으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동명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사니 동명사니 구분을 다 해줘야 돼요. 모든 지문에. 이렇게 하고 기타에 얘네 보면 여기 뭐가 나왔냐 시험지 어디 시험지 숙명여중 시험지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게 하루 숙제 이만큼. 저희 중1반이에요. 이게 중1반이고 이게 하루 숙제.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숙제야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 것들 다 표시를 해야 돼. 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러니까 어제 온 학생도 공부를 안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당장 고3 올라갔는데 급한데 숙제를 제대로 못 했더라고요.
봤더니 어떤 숙제를 지가 했는지 못했는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위에서부터 중요 순위서부터 한 것들은 표시를 땅땅땅땅땅 무조건. 가끔 숙제 안 했는데 했다고 이렇게 뻥치 는 학생들 있거든요. 딱 걸려요. 그러면 딱 걸리면은 찍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피드백. 넥스트 페이지.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자 못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잘한다고 자만하지 말자.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3레이어, 세 가지 레이어를 한 번에 잡고 가자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도 여기에서 또 당했는데 제가 이제 수동태 분사 책 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름 분사 구문은 내가 좀 가르쳐.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 요번에 중3들 다 분사 구문 시험 봤잖아요. 그게 있었는데 다 나름 내가 가르쳐. 그래서 맨날 분사 구문 이렇게 가르치다가 뭐 애들가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고 지난 시험도 뭐 97점, 99점 받았고 그래서 그리고 시험관이 옛날처럼 너무 어렵게도 안 나오고 뭐 굳이 내 분사책을 한 번 더 돌릴 필요가 있나? 안 돌렸어요. 안 돌리고 그 학교 프린트랑 그것만 빡빡빡빡 해서 뭐 이 정도면 자만한 거죠 제가. 그랬더니 영문하고 분사구문 딱 틀려가지고 얘가 97점이었는데 87점으로 10점이 훅 떨어졌어. 그럼 분사구문이 6점짜리였거든 걔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베테랑이 이건 뭐건 소용이 없다. 그냥 잘한다라고 자만한 순간 그냥 훅 발목을 잡히는구나. 그래서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이 친구도 그랬고 또 그 이전에 또 어떤 친구도 그랬는데 얘 전교 1등이거든요. 정말 그 집보 시간 정말 다 했는데 얘가 딱 한 과목을 안 해왔어. 안 가져왔어 집에서. 그래서 그냥 네 기본 실력으로 해. 제가 분명히 다 해준 거거든요. 다 해줬으니까. 거기에서 하나 딱 틀려왔어. 그러니까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되고 못한다라고 무시하지 말자. 지금 애들은 몰라요. 지금 스코어에서 근데 얘가 얼만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로만 아니야 너 잘할 수 있어 말로만 이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네가 지금 이거야? 근데 좋아 그래도 얘가 이거밖에 못한다고 너는 못하니까 이거는 빼고 그게 아니라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그래도 이거 들어봐 이거를 앞으로 네가 이건 풀 거야 라는 그런 진심을 가지고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정말 못한다라고 했던 애들이 나중에 눈부신 결과를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걔들 지금 다 대학 가서 선생님 저 영어 A 받았어요. 네가 그랬냐? 읽지도 못하는 것이. 근데 읽지도 못했는데 진짜 야 파닉스라겠는데 중학교 왔는데 너 못 읽었잖아.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진심을 가지고 무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 어려운 것도 넣어주면서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를 해주면서 그리고 꾸역꾸역 진짜 얘가 진짜 못하더라도 고2를 해도 체감 난이도를 좀 높여서 다른 것들을 딱 줬을 때 이 정도야 라고 만만하게 느껴질 수 있게끔 난이도를 체감 난이도를 그래도 꾸준히 좀 높여주고 그렇다고 그것만 계속 빼면 학원 다니면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얘 레벨보다 너무 높은 학원을 다니면서 그냥 모르는데 이렇게 듣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물론 그게 아니겠지만 어려운 것도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잘한다라고 절대 자만하면 이건 베테랑이건 뭐고 1등이건 없습니다. 자만한 순간 그냥 발목을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랬고 두 번째 365일 내신 대비. 이게 제 수업에서 좀 메인인 부분들을 선생님들께 공유를 좀 해드립니다. 자, 리딩과 문법과 내신. 이제 내신 보통 학원들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신 대비 들어가면은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교과서 하고 교과서 그때 문법 사항 하고 그다음 내신 끝나면은 뭐 지문 뭐 독해랑 문법 좀 하고 그러다 또 내신 오고 그렇게 1년에 시험 4번 보면 1년 가잖아요. 제 학생 중에 이번에 걔가 1학기 때 99.95점 받았다가 저번 중간고사 때 80점대로 떨어진 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요번에 어떻게 해서 얘를 그런 100점으로 다시 높일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이 학부형이랑 저랑 딱 결론을 내린 게 내신 대비 기간을 줄이자. 내신 대비 기간을 더해서 더 공부를 해보자 이게 아니라 왜냐면 이분 공부 좀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잘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 기간을 줄이고 평상시 실력을 늘립시다. 즉
그 정규반 수업을 가능하면 줄이지 말고 그 기본 실력을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학부형이 이해를 해주시니 저는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진짜. 왜냐하면 1등의 관건은 사실은 기본 실력이거든요. 1등과 100점은 외부 지문도 나오고 킬러 문제도 나오고 그 내신 대비의 소위 내신 콘서트, 이그잼 보유 그 문제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걔네들은 웬만큼은 해요. 한 70, 80까지는 할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결국은 기본 실력이에요. 기본 실력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리딩 속에서 문법, 내신을 하나의 루틴으로 언제나 밥 먹는 것처럼 잡고 가는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독해 지문으로 문장 성분을 파악하고 문법 설명하고 해석, 영작, 지문 암기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문법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더 기술적으로 풀 것인가. 세 번째, 시험지의 일상화 보여드리겠습니다. 독해 지문으로 문장 성분 파악, 문법 설명, 해석, 영작, 지문 암기. 이렇게 독해 지문 안에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아마 선생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누가 안 해? 구문 분석 누가 안 해? 그냥 다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고등부는 다 해요. 고등부는 다 이제 지문 분석하고 주어 동사하고 수식어 문구 다 해요. 고등부는. 그러나 중등부에서 상당히 많은 학원들에서 이걸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구문 분석을 그러면 어디서 해요? 문법 시간에 해요. 문법 시간에 문법책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문법 시간에 따로 하고 독해 시간에는 정말 독해 이렇게 독해 문제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모르는 거 있으면 단어하고 구문 해석 숙제 조금 주고 그렇게 독해 따로 문법 따로 하는 학교들 되게 많아요. 중등부 같은 경우. 초등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초등부에서 구문 분석을 하는 학원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조심을 해야 될 거를 그럼 어린애들을 그걸 다 주어 동사 딱딱하게 이걸 어떻게 어린애들 다 그렇게 공부를 해요. 해야죠. 근데 그게 사실은 기술이에요. 스킬이에요. 애들이 이게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를 조금은 알지만 그래도 그거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머티리얼 그러니까 재료 그 구문도 중요할 거고 선생님의 좀 스킬이 요리사의 스킬이 조금 중요하긴 하겠죠. 아이들이 좀 그래도 재미있게 어려운 걸 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들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이제 그래서 장점으로 따지면은 문장 성분을 철저히 분석을 한다. 즉 사실은 문장 성분을 잘 분석을 한다는 것은 청크를 잘 보는 거고 그 청크라는 건 사실은 영어에서 블럭이잖아요. 블럭화. 자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자 얘들아 집을 짓고 있어 지금. 근데 집을 지어야 돼서 벽도 가져오고 벽돌도 져야 되고 창문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앉아야 되고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랑 지금 우리 조립식 주택을 져. 그 조립식 주택에는 벽을 딱 사면은 그 벽 안에 창도 껴져 있고 문도 껴져 있어. 그럼 어떤 게 집 짓는 데 빠르겠어? 창도 껴져 있고 그 다음에 문도 있고 그럼 조립식 블럭을 가져와서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빠르겠지? 청크를 니네가 문장 성분을 제대로 잘 분석을 하고 이 문장 성분의 덩어리들을 잘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너네가 영어에서의 블럭을 굉장히 잘 가져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네 머릿속에 그런 블럭들이 잘 있으면은 이걸 하나하나 헤매지 않고도 어떻게 문법도 그렇고 독해도 그렇고 리딩도 그렇고 하다못해 리스닝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지문 안에서 문장 성분을 하나를 하면은 이게 바로 통합적 문법 연습. 즉 제가 이런 질문을 들어요. 선생님, 저희 학생들은 이제 부정사 배울 때는 부정사 문법 같은 건 다 아는데 근데 이게 다른 데 나오면은 또 까먹고 또 몰라요. 그 해당 문법을 할 때 내신할 때는 다 아는데 또 몰라요. 지문 리딩 안에서 평상시에 문법 공부를 하면은 그 리딩에 부정사만 있지 않잖아요. 완료도 있고 과거도 있고 가정법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부정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바로 통합적 문법 연습이 되고 이게 바로 고등부 내신의 선행이 아니겠습니까? 즉 고등부 내신과 중등부 내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등부는 내신 문법 범위가 있어요. 요번에 7과 8과에서 수동태 현재 완료. 고등부 내신에서의 가장 특징은 문법 범위가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지문 딱 주고 틀린 거 다 몰라. 위에서부터 다 봐야지. 모든 문법적으로 통합적으로. 그런데 지문 안에서 문법을 보는 연습을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하면은 이렇게 고등부 문제를 툭 줬을 때 고등부 내신의 선행이 바로 지문 안에서 모든 공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선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선생님이 설명만 가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직접 숙제로 그 설명한 것을 해석도 하고 영작도 하고 지문 통합기까지 하는 연습을 꾸준히 어렸을 적부터 하면 이게 바로 고등부 1등의 선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 체화할 수 있도록 수업, 숙제, 테스트 다시 한번 순환으로. 자,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 입반 테스트 같은데 이제 너네 뭐 전에 풀었던 대로 풀어봐.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은 그냥 쫙 풀고 1번. 어떤 학생은 S, V, V 뭐 이렇게 표시. 그 다음에 그냥 나름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밑줄 그어서 푸는 경우. 자, 저 수업은 기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도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이런 것도 다 기호의 어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제 학생들 딱 들어오면은 자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랑 약속이야. 우리 학원에서 내가 가르치는 기호야. 초등학생서부터 주어의 물결, 동사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목적어 보호, 목적어는 한 줄, 보호는 두 줄, 그 다음에 전치사는 동글뱅이, 수식어 한 5가지 정도 기호가 있어요. 그렇게 기호가 있어서 그거를 하는데 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학원 다른 학원 보면 이제 슬래시를 이렇게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끊으면은 이거는 나쁘진 않지만 의미 단위가 나누어지기만 하지 이거가 문장 성분의 분석은 못하겠죠. 그냥 나눈다 뿐이겠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주어 동사 목 대부분은 이렇게 해요. 대부분은 쫙 긋고 S, V, O 대부분은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영어를 한번 읽고 S 쓰는 순간 사고가 한 번 더 꺾이게 되죠. 한 번 더. 자, 제가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호화 시키면은 이거를 쭉 가면서 가, 했다, 뭐를 하면서 한 번 의미 파악이 한 번에 한글에 있는 것처럼 한 번에 쑥 인지될 수 있게끔 요렇게 하거든요. 자, 넥스트. 자, 제가 이거를 찍었고 이거를 틀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한 게 다들 경력 오래되신 선생님이신데 굳이 힘들게 여기 와서 제가 수업하는 시연을 이걸 잠깐 볼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제 결론은 틀어드리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선생님들이 제 학생이다 생각하고 제가 동영상을 찍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이 해주세요. 자, 우리 모두 알고 있어. 주어의 물결, 동사의 동그라미, 목적어 보호, 밑줄 긋고, 수식어 묶어주고, 전치사 동그라미, 전치사고, 접속사 나비 묶어줍시다. 자, 선생님 먼저 하겠습니다. 무엇을 네가 볼 수 있니? 만약에 네가 여행을 한다면 say hello at 첫 문장부터 say 신문 나오셨습니다. NT 넘버 1, 부터 taking 넘버 1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해요. 비록 니네가 지금 중1이라서 가정법 과거가 뭐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않지만 그러나 선생님은 니네가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if 과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커마하고 우동이 나왔을 때는 if 과동 커마 우동이 우주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는 아 이게 바로 뭐다 현반이구나. 현재 반대 현빈도 아니고 햇반도 아니야 현반이야. 그만두세요. 글을 읽을 때 지금 니네가 지금 say hello 여행을 하는 게 아니지만 자, 여기에서 제가 한번 좀 어려운 걸 가르칠 때 한번 툭 쳐주죠. 이런 포인트 있으면은 훨씬 더 수업 진행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법 같은 건 좀 어렵잖아요. 기왕이면 어려운 걸 할 때 한마디로 계속 단짠. 현빈도 아니고 햇반도 아니야. 단짠. 반대 가정을 할 때 그럼 네가 뭘 볼 거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선생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법 문제 풀 때는 if가 더 커마우더 우리 선생님이 이런 거 얘기해줬지 라고 기억을 해주길 바라고. 여기서 끊어주세요. 다음 문장으로 자,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3 때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들 가장 시험, 그러니까 문법에서 어려운 3종이 분사구문, 가정법 얘네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렸을 적부터 뭐 이게 짜잔 가정법이라서 자 이거 문법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말 저는 그 설명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말 자체가. if 그 다음에 과거동사, 커머,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너무 어렵잖아요.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그렇게 그냥 중3 때 이제 딱 시험 문제 내신 문제도 보면 그렇게 접근을 하는 학생과 자 리딩을 할 때 자연스럽게 니네가 지금 초등학생이고 중1이고 하지만 이 가정법이라는 거의 원래 자체는 현반이에요. 현반. 현재 반대 현반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if 가동 컴마 우동 우크슈마 있지만 if 가동 컴마 우동 과거 동사 그 다음에 우동이야 우드 동사 원형 요렇게 공식화를 시켜서 아이들한테 딱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책에서 이게 나왔을 때도 앞에 이제 보통 문법 오답용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위에 앞에가 과거 동사인데 뒤에 뭐 would have pp를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과거 동사가 아닌 다른 현재 동사가 나온다든지 그럴 때 짝 맞췄잖아. 우리 문법 시간 했잖아. if 과동 콤마 우동 현반 했잖아. 리딩에서 계속 깔아주고 문법에서 나왔을 때 걔가 계속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과동우동 설명 가정법 6줄로 설명한 데는 사실 시간이 꽤 걸렸어요. 넥스트. 봅시다. 자, 풍경은 말이야 대부분 평평한 공원에 바치고 거의 없는 물줄기를 가지고 있고 자 여기서 이 바디를 몸에 몸통 물줄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사막 같은. 사실 말이야 그것은 중간 지역이지 사하라 사막과 북쪽으로는 비투인의 얘기 사실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초원 지역 남쪽으로는 그것은 공유해 특징들을 사막과 초원 둘 다 사막처럼 그것은 바다 거의 없는 강수량. 자 여기서 NT 넘버 2 선생님이 또 얘기해 줄 게 있어. 자 얘들아 뷰와 뷰의 차이가 뭐야? 얼리들과 리트의 차이. 자 뷰와 얼리들은 어가 약간 있으니까 얘네들은 약간 있는 거야. 뷰와 리틀은 거의 없다 쪽으로 빠져. 즉 낫이 없지만 낫이 있는 애들이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부정어 도치 같은 거 할 때 뭐 hardly, really, few, little 이런 애들이 낫이 없지만 낫이 있는 애 부정어 쪽으로 빠져. 그래서 너네가 해석을 할 때도 거의 없는 쪽으로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물론 few 같은 경우에는 countable noun 앞에 올 것이고 얘는 uncountable noun 앞에 나오고 할 수 없는 명사 앞에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few bodies of the water 물줄기가 거의 없고 여기서도 강수량이 거의 없는 거야.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러나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쎄. 여기서 자 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자 얘는 S, 얘가 S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저랑 이제 한 몇 달 정도 숙달이 되면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고 얘가 다를 어디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이거 연습시키면 곧잘 해요. 한 2달 정도 하면은 다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른 친구들은 한 진짜 보름 정도면 착착착착 하고 좀 느린 친구들은 한 달에서 2달 걸리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 금방 해요. 중학생들 금방 하고 이거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문장 성분을 얘가 떡먹듯이 이렇게 툭툭툭 한 녀석이랑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리딩에서는 리딩 따로 문법 문제 나왔을 때 문장 성분 이거야라고 공부를 했다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 지문 짜잔 하고 나와서 문법 변형 이거 다 고쳐. 게임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그리고서 이제 저는 항상 좋게 할 때 이제 이렇게 역적 however 같은 거 나오면은 항상 그걸 따당 치면서 그러나 말입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애들도 똑같이 따라해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게 지금 저는 딱 이게 왜 중요해라고 굳이 말을 안 하지만 언제나 이거 나중에 고등부 가봐라 이게 주제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넥스트 페이지. 왜 어떤 부분들은 덮여져 있어 짧은 풀들로 그리고 있어 겨우 그만큼의 충분한 양의 물이. 자 여기 선생님 또 설명할 거 또 있네. 요거는 좀 많네. For some trees 나무들과 거친 풀들. 지금 요걸 해석을 좀 안 하고 있지? 자 여기에서 얘들아 니네 이 for 이거 해석 어떻게 해줄 거야? 보통 이제 선생님이 for를 해석을 해봐. 그럼 보통 학생들이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해석해줘. 무엇을 위해서.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또 NT 넘버 3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전치사포는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이 있기는 하지만 자, for 어쩌고 저쩌고 for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거꾸로 말해서 투부정사 바로 앞에 for 명사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면은 이걸 뭐뭐가 위해서가 아니라 얘가 뭐뭐 하게로 얘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은 이게 투부정사잖아. 투부정사는 원래 동사지바이기 때문에 자기 자체의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가져가거든. 그래서 자라는데 누가 자라? 나무들과 거친 풀들이 자라기에 라고 주어 동사를 해주길 바래. 이게 자,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거를 이건 중1 수업이었지만 초등학생들 수업할 때도 이렇게 의미상 주어 얘기가 나오면은 정말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이게 제가 강사 전반기 10년 전에 전반기 10년 때는 이렇게 못했어요. 왜? 별로 안 중요한 거 같고 시험 문제 별로 안 나오고 뭐 이게 굳이. 근데 이제 제가 경력이 쌓이고 어떤 좀 더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경력이 쌓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왜? 독해할 때 진짜 중요하거든요. 얘가. 그리고 나중에 고등부 서술형 문제에서 애들 정말 많이 틀리는 포인트가 이 의미상 주어를 이렇게 나면 서술형 이제 막 배열 하잖아요. for 어쩌고를 맨 뒤로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항상 머릿속에는 니네들이 나가서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많이 틀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애들을 가르쳐도 가르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린애들이라고 절대 뭐 이거를 뭐 그냥 이런 게 있어 이게 아니라 이런 게 왜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이 의미상 주어는 정말 강조 많이 해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독해할 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지문 여기 한 지문에 3개, 특히 제가 이걸 좀 고른 게 요 가정법이랑 이제 이 부정어랑 의미상주어 같은 경우는 사실 중3 때 나오는 문법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나올 때마다 미리미리 물론 이제 미리미리 가르쳐 주는 게 이렇게 좋다라고 이거를 이 구제가 이 지문을 선택을 해서 동영상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문 나오면 여기서 투부정사 있으면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투부정사 다 쫙 밑줄 긋고 자, 이 투부정사 용법 다 써봐. 그러면서 아니면은 이제 된 나오면은 된 여기 착착착착 해서 된 용법 다 써봐.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 접속사, 대명사, 지시 형용사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딩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은 문법들을 그냥 다 많이 해요, 저는. 넥스트 페이지. 문법 문제 아니 다음 걸요. 네. 자, 여기에서 선생님 저 설명 다 저렇게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 설명이 자, 인강처럼 여기 주어, 여기 명사적 용법 알았지? 하고 티칭만 딱 가는 거 이거는 배드. 나쁜 설명. 근데 이거보다 좀 나은 거 네가 말해봐. 이거 다 방금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그렇지. 티칭하고 확인하는 거 이건 좀 더 좋은 설명. 하지만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 대시 나온 다음에 아까처럼 쫙 용법에서 다 구분시켜보고 티칭하고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이거 했지? 이거 다 CK 즉 쓰고서 해석하고 영작하고 어떻게 지문 남기까지 그리고 방금 우리가 3가지 문법 포인트 배운 거는 어디에 있느냐? 워크시트에 있죠. 그리고 완성은 시험을 봐야겠죠. 자, 문장 성분 밥 먹듯이 매번 직독직해까지 같이.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제가 그런 질문 들었어요. 제가 이걸 다 가르쳐 드리니까 다른 선생님께서 선생님 그러면 한 패러그래프 저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 20분 정도 15분 걸리면은 그럼 이게 패러그래프가 6개니까 이거 차시 수업을 2차시 수업을 해야 되나요, 선생님?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좀 쉬운 내용도 어린아이들, 좀 더 어린애들도 다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좀 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아니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모델은 2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 제가 딱 다음 패러그래프는 자 니네가 해보자 하고 학생들이 직접 수업 시간에 하면서 이제 저는 도는 거죠. 이제 돌면서 얘네들이 좀 제대로 하나 이렇게 툭툭툭 보는 거죠. 뭐 학생들이 많다면은 뭐 이게 몇백 명의 뭐 학원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마 좀 힘들 거예요. 그런 수업들은. 하지만 이제 저희는 약간 소규모다 했을 때는 학생들 다음번에 해봐 그렇게 하고 그게 하나 되고 그 나머지는 숙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모든 문법 설명을 다 하려고 한다. 예. 여기 뭐 무슨 뭐 가정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분사구문도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오고 하나 가다가 또 하나 설명하고 또 하나 설명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요 지문에서 내가 요거 3개만 픽하겠다. 그럼 딱 그것만 집중해서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거 너무 길게 설명한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최근에 제가 가장 싫어했던 휘문중학교. 그러니까 교과서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이 뒤로 넘어가지고 하나하나마다 다 밑줄이 그어지면서 모든 문법 설명이 다 들어가고 여기에 동의어, 반의어가 5개씩 다 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이 선생님 뭐 자기 뭐 영어 자랑해? 그럴 거 없거든요. 그럴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과정법이 딱 나왔다. 근데 여기서 가정법 과거가 나왔으니까 자 이건 가정법 과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고 심지어는 I wish 그 다음에 as if까지 다 뭐 버퍼까지 without까지 다 뺀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딱 포인트 잡아서 내가 할 부분만 딱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번역을 자세히 하려고 한다. 이제 대표적으로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했을 때 관계대명사 설명이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자세하게 번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계대명사가 뒤에서 뭐뭐가 뭐뭐하는 이게 아니라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I know the boy인데 어떤 boy? Who is called 알라딘이야. 그러면은 boy인데 보이야. 근데 걔가 알라딘이라고 불리는 애야. 무조건 앞에서부터 뒤로. 너무 자세히 번역하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앞에서부터 직독직해. 넥스트 페이지. 자, 이게 제 학생들 책 사진 찍은 건데 요거 같은 거 보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빨간색이니까 여기까지 제가 설명이 들어가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니네가 해봐 해서 이제 학생들이 하고 제가 도른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하얀 부분이 숙제겠죠. 다음 페이지. 자, 요거는 링크 7권인가 8권인가 7권인가 보다. 요 정도를 사실은 제가 잘하는 애들만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못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초등생들 한 5학년, 6학년 쓰기도 하고 심지어 좀 중2도 써요. 중2도 써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 지문 같은 거 보면 이제 학생들이 다 이걸 한 거죠. 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거 중요해라고 포인트 잡아준 것들. 이번엔 좀 잡을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소대 구문이라든지 appear가 자동사로 나오고 그 다음에 1형식, 2형식 다 나오는 거. 나타나도 되지만 뭐뭐로 보이다도 나와. appear가 독해에서 나왔을 때는 꽤 어렵거든요. 학생들이 이게 체감 난이도가. 그 다음에 이제 be likely to 뭐뭐 하기 쉽다 구문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더비더비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은근히 독해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중3 때 문법 시험으로 계속 나오는데 가볍게 이렇게 더비더비 뭐뭐 할수록 뭐뭐 해 더비더비잖아 더비 이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생들 처음 왔을 때 동사 찾아봐 그럼 리듀스만 이렇게 딱 찾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동사 구를 찾는 연습을 들이면은 나중에 수동태라고 그래서 수동태만 따로 공부하고 그런 거보다는 얘가 한꺼번에 잡는 연습이 어렸을 적부터 돼요. 그래서 저 구문 분석을 이렇게 매 수업 시간에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게 제 워크북이에요. 워크북에서 아까 방금 나왔던 것처럼 so that랑 그 다음에 be likely to 그 다음에 더비 그 다음에 further 그 다음에 이 5형식이죠. 커즈 명사, 투부정사 이런 거 저 진짜 많이 해요. 커즈 뭐뭐 일으켰다 누가 뭐뭐 하게 이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subject 같은 경우에도 뭐 과목뿐만이 아니라 백성이라든지 피실험자 특히 이제 고등부 지문 가면 이 subject 피실험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의어, 다의어 자, 이런 식으로 구문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게 숙제예요. 이게 숙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똑같은 거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건데 숙제하고 여기는 이제 테스트. 저희 딸이 대학교 4학년인데 제가 가끔 걔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걔는 과외를 해서 선생님의 입장도 되지만 그래도 학생의 입장도 되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는데 그 저희 딸 얘기가 엄마 애들은 시험 보는 만큼만 공부해.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는 시간을 절대 아까워하면 안 돼. 그리고 시험을 엄마가 뭐 요만큼만 하면 애들이 알겠지 그렇지 않으니까 딱 정한 만큼 그만큼 시험을 다 봐야 돼.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항상 언제나 제 마무리는 뭐다? 시험이다. 테스트. 그리고 이런 장점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자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동안 선생님이 이제 돌면서 학생들 숙제 해온 거라든가 그런 걸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해요.
자, 정리를 하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럼 독해 흐름이 끊기지 않나요? 특히나 이제 대충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부터 영유래든가 이래서 영어를 그냥 굉장히 그냥 감으로 읽어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독해 흐름이 끊기지 않아요. 뭐 독해는 굉장히 사실은 스킬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무슨 뭐 스캐닝, 그다음에 메인 아이디어, 인퍼런스, 뭐 시퀀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독해 기술편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리딩에서 문법하고 정독, 해석, 영작, 통함기까지 다 이게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되면은 그 다음 독해 기술 스킬로 넘어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두 개를 같이 가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문단 암기력을 좀 늘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그 블럭이 아까 제가 블럭 말씀드렸잖아요. 블럭이 좋아지면은 이렇게 쭉 보고서 외우는 게 통함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나중에 고등부 지문 볼 때 이거 지문을 어떻게 외워요? 물론 다 외우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외워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단어 하나 뭐 배열해서 외우고 이게 아니라 일단 블럭들이 잘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외워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암기력도 늘어요. 그래서 암기력이 늘으면은 이제 본문 암기는 물론 다른 전 과목 향상이나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이제 저희 학부형들한테 제가 선생님 얘가 다른 것도 공부하는 습관이나 그런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암기력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키워드 스캔 좀 더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 안 하고 빨리 읽는 연습으로 넘어가려면 일단 제가 이게 통달이 돼야지 정독이 돼야지 속독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행히 요즘에는 내신의 대세가 분석을 못하면 내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선생님 그거 꼭 해석해야 돼요? 이런 질문 이제 요즘에 제가 안 받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넘어갈 때쯤 되면 선생님한테 구문 분석 좀 배워야 되는데요. 내신이 대비가 그렇게 되니까 요즘엔 대세가 그렇게 되죠. 넥스트 페이지. 자, 이게 저 학생 숙제한 건데 요게 하나하나 구문 분석한 거 이제. 자, 요게 맨날 기본 숙제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숙제도 이제 같이 나가요. 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요 밑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만 짝짝짝짝 키워드만 골라서 읽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또 디테일이 좀 틀린데 아이들이 다 읽고서 문제 풀고 뭐 이거보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키워드들을 쫙 그러니까 읽어서 이렇게 그 아래에서는 뭐 그다음에 뭐 해류가 있는데 그 해류에서는 뭐 염도가 이렇게 되고 이거를 쭉 한번 읽고 나서 한번 그냥 읽고 나서 바로 닦아요. 너 뭐 읽었어? 얘기해봐. 이렇게 읽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바로바로 머리에 그냥 디테일까지 순서대로 쫙 집어넣는 연습시키면 애들이 이거 독해력이랑 암기력이랑 되게 집중해서 잘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도 디테일을 외울 때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차별대로 외워야 돼. 나중에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언제나 한 번에.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 친구가 조금 이제 버벅거리긴 하는데 자 일단 아니 요거 먼저 보면은 이제 이게 아카데믹 리딩 빌더라고 제 교재 추천 교재 리스트에 이게 있는데 이 아카데믹 리딩 빌더 같은 경우에는 재미없어요. 그러나 탑픽들을 총망라하기에는 최고예요. 이게 벌써 10년이 넘도록 베스트 그쪽에서는 베스트셀러인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키텍처였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The Chicago architect claimed the building should embody its purpose. But contemporary design often conflicted with the intention of a building.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만만한 단어들은 아니에요. 쉬운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중1짜리 친구인데, 요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숙제를 내줘서 이건 그러니까 제 체크가 없어요. 제가 숙제한 거죠, 본인이. 숙제하고 쓰고 해석하고 통암기, 즉 통째로 외워와 통외가 숙제가 나갔고, 이 친구가 이제 이걸 숙제로 외우는 거죠. 들어가 주세요. 소리가 작네.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이 정도의 지문을 거의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 통합기를 일주일에 저희 수업 2번 하니까 2번 매번 줬거든요. 네, 아이들이 중1인데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주 1회로 해요, 이거를.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지문 통합기를 어렸을 적부터 초등서부터 계속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아니면 이렇게 통지문을 외운 녀석들이랑 얘가 이제 고등부 가면은 뭐 잘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떨려가지고 카메라 되니까 여기서 끊어주세요. 그냥 네 끊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나름 그래도 티칭이 진화를 좀 하잖아요. 시간이 될수록 제가 이렇게 애들이 통째로 지문을 암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보통 이제 그때 저도 그렇고 모두 무슨 이렇게 되면 문장을 이렇게 몇 개를 외우라고 그러지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통째로 저걸 어떻게 외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우연히 실수로 저희 큰딸내미 숙제를 내주면서 사실 저는 한글을 줬었어요. 한글 주고서 영어로 외우라는 거였는데 우리 남편이 실수로 그걸 모르고 야, 너 엄마가 이거 외우래. 그러니까 이제 얘는 핸드폰이 걸려있으니까 죽어라 외운 거죠. 근데 봤더니 외우더라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긴 거였는데 이거를 한 달을 거의 매일 한 지문 하나씩 매일 외운 거야. 그러면서 얘가 정말 영어도 늘고 암기력도 늘고 그때 얘가 내신 성적이 그래서 700점 만점에 698점. 암기력이 정말 무지하게 급상승을 하면서 그거를 보고서 제가 애들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적용을 시켜서 저희 모든 학생들이 이걸 시켰더니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잘하는 애들은 이걸 쭉 외우기도 하고 좀 안 되는 녀석들은 좀 이렇게 세 줄 외우기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걸 다 외워? 이게 아니라 사실 기술도 필요하죠. 어떻게 끊어서 어떻게 청소를 가져가야 되고 연습을 좀 시켜야 되긴 하지만 나중에는 웬만하면 진짜 한 90%다 하거든요. 그래서 통합기 하는 거 한번 선생님들께서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이 안에서 뭐 단어랑 구문이랑 다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더 제가 이제 요즘에 진화한 방법은 또 뭐냐면은 이거를 다 이제 쓰고 해석하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블럭들이 다 차 있다. 그랬을 때는 저는 이거를 한 3번만 읽고 외워봐.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거를 시키거든요. 그럼 애들이 집중해서 읽을 때도 그럼 걔네들 머릿속에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블럭 잡아서 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아 선생님 안 되겠어. 5번을 읽어야겠어요. 그래 5번을 읽고 해봐. 해서 이 정도를 그냥 쭉쭉 외우는 그런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요즘에. 곧잘 해요. 근데 애들이.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요. 자, 여태까지가 이제 리딩 안에서 모든 공부를 통합적으로 한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방법 중에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한꺼번에 다 한다. 통으로 다 한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다 한다. 통으로 다 한다였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를 풀 때 스킬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 문제 이렇게 뭐 옳은 문장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면 하나는 옳은 문장이고 나머지 4개는 틀린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풀어오죠. 하나 띡, 띡, 띡.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채점을 하나 이렇게 딱 하다가 사실은 이거 9번 맞았거든요. 채점을 딱 하다가 쫙 긋고 다시 해봐. 안 돼. 이게 무슨 문제 푸는 거야? 나머지 4개 다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와야지 쫙 겉버렸죠. 근데 이거 좀 잘하셔야 되는 게 제가 조금 세게 이렇게 하다가 가끔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어요. 상처받는지 아무튼 쫙 다시 와. 이거 안 돼. 못하겠다. 그만두더라고요. 잘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은 또 이렇게 모든 오답을 정답으로 고친 연습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기 1번 같은 거 보면은 이건 제 다플백 책인데 The result of the negotiations were pleased both of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 잘했어요 지금. negotiation 쓰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는 simple subject가 result잖아. result of the negotiations가 아니라 simple subject는 여기서 result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result니까 여기가 was가 H하는 거 바꿔 잘했어요. 잘했는데 네가 놓친 건 뭐가 있어? 이게 result니까 여기가 pleased가 아니라 pleasing이 돼야지. 이렇게 애가 문제를 맞았더라도 이렇게 오답 수정을 하는 걸 보면 얘가 이걸 놓치고 있네? 그런 것들을 보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다 고치는 거. 그리고 이제 어색한 문장은 정답을 2개 고르세요. 뭐 이렇게 다 모든 오답을 다 정답으로 고르는 연습.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든 오답을 정답으로 고치고 부정사나 완료나 that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 모든 것 부정사 그냥 딱 보면 그러니까 여기 부정사 문제 나오고 다음 부정사 용법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문제 나오잖아요. 그것만 딱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문법을 다 써야 돼. 명형부, 명형부. 그다음에 that 같은 경우에도 뭐 관대, 접속사, 완료도 다 뭐 계속, 경험, 완료 다 써야 돼요. 다. 이게 시험지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동계훈련. 자, 야구 선수들 동계훈련 할 때 그 모래주머니 차고서 뛰거든. 왜? 그래야지 실전 때 가면 모래주머니를 뺐을 때 굉장히 가볍게 뛸 수가 있어. 그래서 훈련할 때 묵직하게 모래주머니를 끼고서 그러니까 훈련을 동계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모든 오답을 정답으로 고치는 연습을 하면은 막상 시험지 실전에 갔을 때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걸 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이쪽에 이제 숙명이나 이런 데는 양도 되게 많아요. 문제 수도. 그리고 빡빡하게 심지어 개포고등학교 시험지가 16페이지. 16페이지에다가 정말 문법 문제 그래도 하나 고르는 건 거의 없어. 2개 고르세요. 모두 고르세요. 쫙 깔려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풀 때 네가 평상시에 모든 오답을 정답으로 고치는 연습을 하면은 시험지를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툭툭툭 고치면서 신속 정확하게 시험지를 풀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연히 실력도 늘겠죠. 평상시에 저렇게 연습을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지 일상화. 본인의 교과서가 아닌 시험지도 풀기. 그 다음에 여러 문법,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장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저희 뭐 단대부중 같은 경우 동아 윤을 쓰는데 내가 가끔 동아 이것도 주고, 그 다음에 3학년 시험 문제집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얘네가 지금 현재 요번에 문법 그 범위가 수동태랑 그 현재 완료다. 그랬을 때 다른 학교 시험지 뚝 주면은 거기에 뭐 또 다시 다른 거, 뭐 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애제 비교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문법을 볼 수 있는 거 항상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게 그것만이 아니라 항상 커다랗게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보는 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문법 문제를 접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툭툭 돌려주면은 막상 이 시험지 요에서 시험지를 받았을 때 오는 그 두려움 그게 조금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중1 학생들한테도 제 책 다플백트 보면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돌려줘요 그냥 계속. 근데 이걸 매번 풀어와 그럼 너무 힘들고 매번은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기도 하고 지문은 좀 없지만 제가 이제 리스트에 보여드릴 텐데 그 교무실에서 가져온 시험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법책을 계속 중등용 모의고사 문법책으로 나온 거 그런 것도 계속 꾸준히 돌려주면은 아이들이 평상시에 그 해당 문법만 보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험지 일상화에서 또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외부 지문. 그래서 시험지 선생님 이거 저희 본문이 아닌데요. 저희 이거 단어 안 외웠는데요. 그 니네 배운 본문만 풀면은 그게 실력이 느냐? 진정한 능력자란 외부 지문이나 아니면은 니네가 배우지 않은 데서 나와서 다 풀어야지. 그게 진정한 능력자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다플백에는 그래서 외부 지문도 좀 넣었거든요. 이렇게. 이래야지 또 고등부 가가지고 결국 1등급의 관건도 외부 지문인데 이런 어떤 경쟁력을 좀 키워줄 수도 있고 그래서 외부 지문이나 아니면 그 다른 그 해당 범위의 시험지가 아닌 것들을 평상시에도 시험 기간이 아닐 때도 꾸준히 좀 아이들에게 노출을 시켜주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무리. 제가 드린 교환에 다 있습니다. 문법 개념과 예제를 나는 그런 백지 테스트를 보고 있는지, 리딩 시간에 문장 성분 구문 분석을 함께 가르치는지, 이 가르친 거를 숙제로 카피하고 따라 쓰기와 해석하고 영작하고 기왕이면 암기까지 하고 있는지, 리딩에서 배운 문법 구문을 숙제하고 테스트하고 모든 오답적 선택지를 정답으로 고치게 하고 기출 다 시험지를 보고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365일 내신 대비 파트 2였고요. 여기 끝이죠? 네. 사실은 제가 이거는
동영상에 찍어놔서 지금 올려놓기는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리뷰만 하고 그 다음에 사전 동영상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다들 뭐 경력자 신분인데 굳이 주어 동사 설명하는 걸 내가 보여드려야면 이분들이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어쩔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를 넣은 이유는 문법 강의의 영순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문법 강의의 영순이 볼까요? 아, 여긴가요? 문법 강의. 자, 저는 문법 강의 영순위는 사실은 문장 성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어, 동사, 수식어. 그게 A to G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설명 가능하면 짧고 그 다음에 귀에 착착 감리게, 예를 들어 동사란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낸다. 제가 아이들 첫 시간에 엄마에게 좀 야, 동사가 뭐야? 그러면은 85%의 학생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 보자. 나는 I am Rachel인데 M이 움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동사란 봐봐. 동사란 비동사입니다. 액션 동사 합니다. 그렇게 한번 쫙 넣어줘요. 물론 비동사라는 것은 연결동사라는 걸 입니다. 링킹 동사를 얘기를 하거든. 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이 되는 문제잖아요. 보어의 개념과 목적어의 개념과 모든 형용사, 목적어, 형식까지 쫙 빠진 문제고 고등부 문제에서도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먼저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기왕이면은 선생님들 이제 강사만의 용어가 있으시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전 이치회비 단단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고요. 별거 아닌데 언어부 복명 단동 이거 고등부 문제 맨날 오답 문제 푸는데 단골손님들이 이치회비 단단 원어부 복명 그 다음에 이제 수요동사 같은 거 for 쓰는 거 나올 땐 make, buy, cook, get, find 까오면은 전치사를 for로 쓴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MBC 개판이야 그냥 이렇게 딱 한 번에 쳐주는 거. 다음 페이지. 네, MBC 개판. 근데 또 MBC 개판이요. 써봐. 그럼 또 뭐 개 대신 기부 쓰는 애들 또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항상 입에 착착 붙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가끔 진짜 저 요즘에 김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애들이 또 모르고 형식 같은 거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김치 먹듯이 하자. 그래서 형식은 거의 매 시간 그냥 매번 물어보는 것 같아요. 형식은. 그래서 문장 성분 한번 해보세요. 잘들 하시고 뭐 저 좋은 거 있으면 저도 가르쳐 주시고. 자, 넥스트 페이지.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거를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 영어 문법에서 가장 저는 A2G는 품사 문장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거는 제가 사실은 대치도 서초동에서만 과외를 계속 하다가 대치동으로 옮겨와서 소위 대치동에서 뜨게 된 계기는 유치부였거든요. 근데 유치부 아이들한테도 저는 그때 품사를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치냐? 그 카드들, 그림 카드들 쫙 깔아놓고 명사 카드, 그 다음에 동사 액션 카드 해가지고 얘네들 다 크게 결국은 품사 구분하는 거고 그거 품사 구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 딸내미 그때 한글 아리수 한글을 했는데 거기서 봤더니 무슨 긴 문장 만들기 해가지고 뭐 형용사 쫙, 명사 쫙,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뭐야 우리말로는 이제 서술어가 맨 끝에 들어가니까 그거를 믹스매치해서 이렇게 만드는 카드가 하나 한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서 아 저거 영어 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린 애들도 여기다가 어떻게 형용사 부분, 주어 부분, 그 다음에 동사 부분, 수식어 부분 이렇게 카드 쫙 만들어가지고 계속 믹스매치하면서 이게 결국 문장 성분 구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린 애들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중학생인데 문장 성분 모른다. 걔네들도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돌리고 그래서 품사 문장 성분은 그리고 못하는 애들 어린이 애들도 그렇게 하지만 그 진짜 잘하는 친구들 뭐 대원외고 붙었는데 대원외고 가기 전에 저한테 문법들 좀 많이 배우고 가시거든요. 그리고 청담국제학교 다니던 친구도 와가지고 문법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긴 하는데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너 잘하는데 이거는 똑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잘하건 못하건 문법 첫 시간에는 품사와 문장 성분 수식어를 정말 공들여서 설명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품사 같은 경우에는 너는 이름이 수연이야. 여기 가도 수연이고 저기 가도 수연이고 그
그 다음에 학교 가도 수연이고 나한테도 수연이야. 이게 품사야. 너 고유의 성질이야. 단어의 문제야 이거. 근데 수연이니까 나한테는 제자고 집에 가면은 딸이고 친구한테는 친구잖아. 네가 어디 가니에 따라서 너의 자리가 조금 달라지지? 그게 바로 문장 성분일 수 있어. 수연 is beautiful. 그럼 거기는 네가 자리가 주어 자리인 거야. I love 수연. 그럼 너가 자리가 목적어 자리인 거야. 요런 식의 설명을 좀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게 문장 성분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 하는데 문장 성분만큼 중요한 수식어. 수식어 강조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결국 수식어를 어떻게 뼈를 갈려서 보느냐가 얘가 문장 성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죠. 문장 성분에 속하지 못해 불쌍해 지워줘 부사 또는 전치사. 잠페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테스트를 보는 거고 페이지. 자, 주어 같은 경우에 가볍게 얘기하면은 항상 제가 이제 주어가 뭐야? 그럼 애들이 앞에 있는 거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문장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문법책에 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그잼플 한번 수업 전에 항상 이렇게 애들이 그 쉬운 걸 내가 모르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걸 먼저 주고 그럼 under the tree lives small foxes 여기에서 주어를 찾아봐. 그러면은 한 70-80% 학생들이 tree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 보자. 이게 다시 니네 시험 문제인데 자 동사가 live니까 누가 무엇이 동사입니다 합니다. 그게 주어야. 그러면 여기가 lives니까 어디가 주어야? 여기 foxes지. 근데 여기 fox가 여러 마리인데 여기 s가 들어가면 안 되지 라고 문제 유형까지 같이 개념이랑 니네가 왜 이 개념을 배워야 되는지 문제로 바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아 그래 내가 저걸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감이 좀 있겠죠?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도 항상 링킹과 그 다음에 액션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동사 구를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딱 동사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아까 수동태 같은 is cold 하면 cold만 딱 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can be 아까 reduced, can be reproduced 그런 식으로 동사 구를 한 번에 보는 연습을 누구부터? 초등부터. 언제나 초등부터. 또 그 연습을 꾸준히 하면 처음엔 애들 진짜 고만 찾고 이것만 찾는데 한 오래도 안 걸려요.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면 동사구들은 축축 잘 보는 것 같아요. 넥스트 페이지. 그 다음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전치사. 자, 우리나라 문법책에 전치사 맨 끝에 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문법책엔 전치사 맨 앞에 가 있거든요. 그 프레이즈, 구와 절에 관한 개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1번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가끔 그래서 또 미국 책 이게 미국 중1 아니면은 지금 초6 그 정도 애들 쓰는 건데 이 그래마 맨 앞에 보면은 그 프레이즈, 클로즈 앤 프레이즈 나오고 맨 첫 번에 전치사가 나와요. 그래서 전치사가 왜 중요한지 뭐 선생님들이시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전치사 문법책의 문제가 뭐냐면은 전치사 이렇게 문법책에 딱 파트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필리라는 것만 나와요. 여기 in이 들어가야 된다, as이 들어가야 된다, 무슨 during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채워넣기만 낫지 전치사에서 가장 핵심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전치사 구느냐. 그걸 이렇게 묶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묶어주는 연습을 시키는 문법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다음 교재에 나올 목록인데 이제 이렇게도 줘요. 한글 줘요. 한글에서 전치사 찾아봐. 한글에서 주어 찾아봐. 특히 한글을 이렇게 쫙 주고 관계대명사 부분 묶어봐. 그러면 이제 애들이 문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 이런 파트들이 전치사고 이런 파트들이 관계대명사고 그렇게 되는구나 얘기를 하고 똑같은 걸 줘요. 그럼 여기에서 또 영어에서 또 이걸 잡으라고 하고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하면 전치사 뭐 너무 쉬운데 뭐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자 이게 제가 중1 특강할 때 준 건데 꽤다 열심히 해서 이제 이거 풀어봐. 애들이 이거 너무 어렵잖아. 뭐야 이거 뭘 단어도 모르고 이거 뭐예요 쌤? 그러면 볼까? 해볼까? 자 쌤 뭐라고 그랬어? 전치사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 불쌍해 지워줘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지? Of the cameras often 여기 리드 쫙 지워주고 여기 to 여기서부터 쫙 지워주고 then 여기서도 수식어 보니까 쫙 지워주고 나면은 결국 남는 거는 여기
여기 주어랑 그 다음에 being만 남았는데 이 being이 동사냐? 아니지. 그러면서 좀 약간 어려운 예제를 툭 주면서 이래서 니네가 이거를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해주고. 다음 페이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2 시험 문제거든. 니네 이제 내년에 바로 볼 거야. 자, 이 중2 시험 문제 보면은 So many runners come from Kenya, what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여기 from 요걸 싹 지워주면 펌이랑 원이랑 두 개 나란히 안 오잖아. 그래서 전치사를 지워줘. 불쌍해 지워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 아주 어려운 예제도 하나 보여주고 당장 니네들이 시험 봐야 될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그 청라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이제 얘 뭘 가르쳐 주지? 그러다 네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문장 구문 분석하는 거 이거랑 전치사구 묶는 거랑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 저랑 몇 번 많이 수업 안 했어요. 몇 번 안 했어요. 그러나 어쨌건 그 감으로 보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봐봐야 되고 이게 일치가 중요하구나 정리만 해주고 나서 SAT 점수가 한 100점 올랐어요. 그러면서 그래마 점수가. So next page.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들 숙제로 늘 표시하는 거 전치사구 이렇게 표시한 숙제 이제. 이게 끝이. 자, 그래서 이게 문법 강의에서 저는 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랑 수식어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한번 예시를 또 보여드렸고요. 자, 이것도 사전 동영상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가볍게 리뷰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법 설명에서 루틴에서는 제가 아까 짧고 간단하게 문법 선생님 설명을 열심히 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항상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건데 항상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항상 수동태 예를 들어볼까? 수동태 형태 뭐야? BPP. 그러면 개념은 뭐야? 목적어 입장으로 BPP 됩니다. by에 의해서. 이렇게 공식화를 이렇게 따닥 시켜줘서